아홉 번째 질문은 이제 그 보통 거상 전후에 다이어트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상하고 다이어트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거상을 하는 게 좋을까요? 둘 중에 고른다면 다이어트 하고 나서 거상하시는 게 좋죠. 나는 지금보다 살을 많이 빼고 살 거야. 그러면 살을 빼고 하는 게 맞고, 네. 나는 지금은 이대로 살 거야. 그러면 지금 이대로 하는 게 맞고, 다이어트를 하면 훨씬 더 늙어 보이거든요. 훨씬 더 처져 보이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하고 하자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얼굴이 처지는 건 누구나 있어요. 근데 볼륨의 변화도 있어요. 그렇죠. 그죠? 일반 사람들은 보통은 심부골이라고 해서 여기가 불룩해요. 불룩해. 그러면은 처져는 있는데 불룩하기 때문에 주름이 별로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살이 찐 사람과 살이 빠진 사람을 보면 살이 빠진 사람이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여요. 그런 이유로 우리가 난 나중에 살을 뺄 거야. 그러면은 살을 빼고 나면 분명히 더 처져 보이고 그러니까 더 처지진 않았겠잖아요. 똑같은데 그렇죠. 더 처져 보이는 거기 때문에 다이어트 후에 거상을 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10번째 질문입니다. 거상 효과는 그 어떤 피부 두께가 더 좋은지, 얇은 피부가 더 좋다? 두꺼운 피부가 더 좋다? 얇은 피부 훨씬 더 박리도 좋고, 수술하고 나서 흉터 관련해서도 훨씬 더 덜하고, 귀 박리를 할 때 저는 두꺼운 분들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주로 많이 보내요. 왜냐면 미국 애들은 다 백인들은 다 뒤로 하거든요. 걔들 피부가 얇으니까. 근데 사실은 피부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여기로 하면 훨씬 더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많아요. 또 두꺼워지고. 이게 얇아야 되는데. 아, 그러면 앞으로 하시나요?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앞으로 하는 걸 권해요. 환자분들한테 저는 두 가지 중에 옵션을 드려야 또 환자가 원하는 대로 해드리긴 하는데, 이제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경험상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죠. 네. 거상수술 병원을 선택을 할 때 이게 좀 집 근처 좀 가까운 그 병원이 좋을까요? 아니면 강남병원이 좋을까요? 강남병원에 내가 있으니까 강남병원이 강남병원이 좋죠. 좋을까요? 강남병원이. 그거보다는 저는 검증된 데서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수술을 조금 간단하게 할 건가 크게 할 건가도 고려 대상이 될 거고, 두 번째는 분명히 가격도 고려 대상이 될 거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뭐 되니까 이제 그거는 거기 다른데, 어쨌든 저는 이제 거상만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저는 제대로 하자고 이야기를 해요, 항상. 이제 원장님 선택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돼요. 대형 병원인데 원장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조그만 병원인데 원장님이 마음에 들어요. 어떤 원장님? 잘하는 원장님한테 가라니까요. 잘하는 원장님한테. 잘하는. 아니 근데 그러니까 뭐 원장님이 수술 전에는 마음에 든다는 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음에 대형 든다는 병원인데 원장이 이제 대형 병원이라는 게 결국에는 많은 원장들을 데리고 있는 거니까 그 원장님이 이제 경력이 뭐 좀 미천해. 뭐 1년, 2년 좀 젊은 원장님이야. 근데 조그마한 병원인데 원장님이 경력도 뭐 한 조금 오래됐고 그렇죠. 원장님이 요걸 좀 오래 하셨어. 그럼 당연히 작은 두 병원 번째. 가야죠. 네, 네. 그럼 당연한 거지. 네. 이게 거상은 절대 대형 병원에 살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왜냐면은 이게 하루에 사실은 할 수 있는 인원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게 되게 약간 전문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대형 그러니까 병원에서 대형 병원은 전문적으로... 여러 개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개를 수술을. 아. 수술 시간도 그렇고 이게 가격 대비해서 이게 맞추려면은 그게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으니까, 특히나 이제 거상을 조금 잘하면 일단 연배도 있고 나이가 좀 들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대형 병원에 있는 것보다는 본인이 이제 이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 상담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원장님 성향이 극 T인 원장님하고 극 F인 원장님 두 분이 계신 거예요. 어떤 원장님한테 수술 받는 게 좋을까요? 수술 잘하는 원장. 아니 이제 T 원장님들은 F. F가 나을까요? 원장님은 T세요, F세요? F요. F세요? T 같은 F. T 같은 F. 51% F. 그러니까 모든 수술이 그렇지만 특히 거상은 그게 단순히 수술로만 해결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자와의 라포나
환자와의 어떤 그런 소통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원장님 제가 뭐 하나 알려드릴까요? 원장님을 이렇게 겪어보신 분들, 그 환자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수술 전에는 원장님이 되게 무뚝뚝하시대요. 근데 수술하시고 나서는 엄청 친절하시고 친근하게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럴 수 있죠. 처음 들어. 근데 처음보다는 나중에 더 좋으면 좋은 거잖아요. 네. 나중에 좋은 게. 그러니까 일단은 뭐 상담하는 거는 될 수 있으면은 상담을 할 때는 조금은 더 이렇게 과학적으로 싫든 좋든 어쨌든 환자가 싫은 이야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어떤 의료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이제 제 할 이야기만 사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하고 나서는 그 환자의 아픔, 그러니까 그 환자를 제가 본 거잖아요. 그 안쪽도 내적인 걸 다 봤기 때문에, 아, 이 환자는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조금 더 이제 제가 적극적으로 사실은 이야기를 해드리죠. 14번째 질문은 이제 사후 관리는 빵빵한데 원장님 얼굴을 잘 못 보는 병원이 있고, 사후 관리는 부실한데 원장님이 직접 경과 체크를 꾸준히 해주는 병원, 어떤 병원이 더 좋을까요? 수술 잘해주는 병원이. 사후 관리는 필요 없나요? 사후 관리가 수술에서 끝나요. 아, 수술에서 끝나요? 거지. 근데 네. 저희도 자주 뵙고 싶지만 네. 사실은 그게 하고 났으니까 안 보여준다 이게 아니고 안 돼요.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고, 그래서 환자분들도, 그러니까 원장 얼굴 자주 보는 건 좋은데 그게 이제 정말로 체크를 위해서 보셔야지 이렇게 저렇게 이제 잡아서 이렇게 뭐 30분이고 1시간이고 사실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대신에 저희가 이게 의학적으로 저희가 뭔가 처치를 해야 된다거나 뭔가 필요한 게 있을 때는 저희도 뭐 30분이고 1시간이고 이야기해요. 원장님 수술 난이도를 여쭤보는 건데요. 첫 수술이 별로여가지고 이제 재수술을 하는 거 한 번 하고요. 첫 수술을 연속 2번 하는 거 어떤 게 더 힘드신가요? 그 재수술 한 번 하는 게 쉽다니까요. 아, 재수술 한 번 하는 그렇죠. 게 어쨌든 방리라는 게 방리도 힘들고 그래도 그렇죠. 2번 하는 것보다 한 번 하는 게 낫죠. 힘들어도. 아, 그래요? 사실 재수술보다는 약간 이물질이 들어가 있다거나, 그러니까 스마스가 너무 파기가 돼 있을 때가 있어요. 스마스가 종이컵처럼 얇아져 있을 때도 있고, 너무 이제 지방흡입이나 아큐스코프 너무 자주 해가지고 방리하는 거나 수술하는 것 자체는 재수술 한 번이 어쨌든 수술 한 번씩 하는 거니까 재수술 한 번 하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제가 하루에 2개 이상은 안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원장님이 이제 좋아하는 환자 성향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엄청 깐깐한 환자, 다 맡겨서 알아서 해주라는 환자, 어떤 환자가 더? 맡기는 환자가 낫죠. 아, 맡기는 환자가 낫나요? 왜냐하면 의사를 믿고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은 제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되게 편하죠. 물론 뭐 깐깐하다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렇죠. 저는 또 달리 생각하면 깐깐한 환자는 이제 원장님하고 자기 수술 뭐 방법이나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실 것 같고, 근데 이제 다 맡기는 환자는 또 의외로 내가 다 맡겼는데 이것밖에 못하냐 이렇게 나중에 또 컴플레인 하실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깐깐한 환자든 다 맡기는 환자든 충분히 상담을 하고 들어가죠. 이제 원장님께서 뭐 이제 오랫동안 안면거상을 해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안면거상을 많이 받는 직업 둘 중에 하나 어떤 직업이 더 많은지 골라주시면 됩니다. 학교 선생님, 외국계 회사 임직원. 학교 선생님이 더 많죠. 저희는 주로 학교 선생님보다는 저 학원 원장님들이 많아요. 학원 원장님들. 왜 그분들이 많이 받으실까요? 젊은 사람들하고 일하잖아요. 어린 친구들하고. 방학 동안에 거상을 하기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안면거상 전에 하지 말아야 할 시술 중에서 이 둘 중에 더 안 좋은 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아큐스커프 같은 지방 흡입 레이저 아니면 불법 필러. 아큐스코프 쪽은 다. 아큐스커프가 더 안 좋은가요? 불법 필러도 엄청 힘들 것 같은데. 힘들죠. 어쨌든 둘 다 결과는 별로 안 좋은데. 네. 아큐스코프가 이게 타겟이 이게 약간
스마스가 많이 얇아지기 때문에 저는 아큐스코프가 훨씬 더 스마스를 방지하고 하는데 안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아큐스코프가 또 장점은 있어요. 이게 흉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스마스는 얇아져 있는데 신부볼 주머니는 조금 강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불법 필러가 뭐냐에 따라 다른데, 파라핀 우리가 이제 파라핀을 예로 들면은 이제 불법 필러가 그 결과적으로는 더 안 좋아요. 결과는. 근데 신부볼 속으로 들어가면 딱딱하게 굳고 이게 신경이나 혈관 옆에 뭉쳐져 있어요. 이게 제거가 다 안 돼요. 어쨌든 둘 중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불법 필러가 안 좋고, 근데 이제 스마스 입장에서 보면은 아큐스코프가 훨씬 안 좋고. 네. 밸런스 게임이라는 게 이게 막상막하인 두 가지 선택지 중에 골라야 하는 거라 이게 사람을 고민하게 만드는 게임인데요. 특히나 이제 성형외과 영역에서는 이렇게 딱 한 가지로 고르기가 더 힘들어서 원장님이 오늘 좀 고생을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재미를 곁들인 내용이라 가볍게 보아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성형이라는 건 내 몸을 의사 선생님께 온전히 맡기는 수술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제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서로 원하는 바를 충분히 공유한 후 같이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